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68쪽이죠. 68쪽 취득세, 비과세. 취득세, 비과세는요, 취득세, 과세 요건을 다 충족했죠. 그런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포기하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어도 취득세 내지 마라 이거죠. 그럼 이와 같은 비과세 대상 물건은요, 취득세는 비과세지만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잖아. 그죠? 그때는 취득세 내고 영수증을 등기소리에 첨부해야 되는데 비과세는 취득세를 안 내잖아요. 과세 안 하니까. 영수증이 없죠. 그래서 비과세 대상 물건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비과세 확인을 받아야 돼. 비과세 확인서를 받아서 등기소리에 첨부하면 등기가 됩니다. 나머지는 취득세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고 비과세나 감면 대상은 비과세 대상이다, 감면 대상이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서 등기소리에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등기가 되죠. 그러면 비과세는 크게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목적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조합을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쓰레기 처리로 골머리 아파요. 그래서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수도권 매립지 관리조합 이런 거죠. 이런 것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각국의 외국 정부 기관하면 영사관이나 대사관 또는 주한 국제 기구단체, 우리나라에 파견된 그런 단체가 그들 이름으로 취득하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부동산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간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은 국가 등이, 줄여서 국가 등이 취득한 재산은 비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만 두 번째 줄 중간에 대한민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외국 취득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와 외국과 상호 면세주의 협정이 체결된 국가끼리만 비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과세합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취득세 과세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라의 대사관도 우리도 부하겠다, 과세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1번은 국가 등이 취득한 재산은 비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두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 기부채납이 뭐죠? 기부채납이에요.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시설 하면 육교, 철교, 도로, 다리 이런 거죠. 이런 것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1번은 아까 국가 등이 취득한 거니까 세금 내지 마라 이거고, 2번은 개인이 취득했는데, 법인이 취득했는데 취득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 등에게 조건 없이 뭐하겠다? 기부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세 내지 마라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다만 거기 박스에 보시면 이럴 때는 과세하겠다,
1번 국가 등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변경된 경우, 여러분 개인이 부동산 취득했다, 법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정 기간 지나면 국가한테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기부할 시점에 와서 변경을 하거나 기부하겠다고 약속해놓은 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사전에 보였어요. 팔거나 증여를 했다면 비과세 혜택 줬던 걸 다시 부하겠다, 추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국가 등에 귀속되는 반대급부 없이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넘겨받거나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약속대로 이 부동산 등을 국가 등에게 기부를 하는 대신 국가 소유 다른 재산을 내가 공짜로 넘겨받자 이렇게 양여받거나 아니면 기부 체납 대상물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걸 사용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하겠다. 자, 약속대로 내가 이 부동산을 국가한테 기부를 하긴 하는데 내가 그냥 공짜로 사용하자 이런 조건을 붙이면 그런 경우는 과세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로 서울에서 인천 국제공항에 진입하는 고속도로는요 만들 때 민간 자본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 만들 때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이거 만들고 30년 지난 다음에는 국가 등에 뭐하겠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도로 만들 때 비용이 들어가니까 통행료 징수권을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고 30년 지난 다음에는 국가한테 뭐하겠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취득하는 것 등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취득 그랬죠. 취득하면 소유권 이전 이 얘기죠. 이것은 29회 시험에서 그대로 이 부분만 한 문제로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30회에서는 출제될 확률은 없지만 참고로 보시면, 자, 여러분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동산 어디에 신탁회사와 재산관리를 맡기겠다라고 무슨 계약? 신탁계약을 뭐합니까? 체결을 하고 그러면 신탁재산이죠. 이제 요때 갑을 뭐라고 하느냐? 재산을 맡겼다 그래서 위탁자 이렇게 얘기하고 신탁회사는 고객의 부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를 수탁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이렇게 소유권 이전할 때 누구 입장에서 볼 때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비과세다. 그게 1번이에요. 거기 보시면 1번 위탁자로부터 누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되는 경우 비과세 그거 있죠. 박스 안에 1번 그게 1번이고 2번은 요거죠. 요렇게 자 신탁계약이 만기가 되거나 중도에 뭐가 되면 해지되면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던 신탁재산이 원래 소유자인 위탁자 앞으로 이전할 때도 이건 매매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게 박스 안에 있는 2번이고요. 다음 3번은 이 신탁회사가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신수탁자 새로운 신탁회사와 요렇게 계약을 새롭게 하고 체결을 하고 여기 있던 부동산을 요렇게 소유권을 뭐합니까? 이전하는데 이건 수탁자를 뭐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죠. 이 사람으로 되어 있던 수탁자 신탁재산을 해지하고 요 사람 앞으로 이전할 때 요것도보다 비과세. 결론은 신탁재산은 위탁자 수탁자 간에 또는 새로운 수탁자 간에 소유권 이전하는 건
거래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비과세인데 확인해 볼까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가 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1번, 2번, 3번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죠. 다만 신탁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은 주택법에 의한 조합원과 조합가에 맡긴 재산이지 신탁법에 재산관리를 맡긴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신탁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과세를 하겠다. 오로지 신탁법에 의해서 재산관리를 맡긴 거죠. 그것만 우리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또는 2번 수탁자로부터 위탁자로 되돌아올 때 또는 새로운 수탁자로 변경하면서 이전은 비과세다. 그죠? 다음 세 번째, 법률에 의한 환매권이에요. 이것은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징발재산 정리 특별조치법이나 법률조항 폐지가 돼서 부칙조항에 관한해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수용을 해서 보상금 막대하게 주고 수용한 부동산이 그 사업이 폐지됨으로써 공익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럴 때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수용당한 소유자한테 이거 너 다시 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취득하게 되면 이건 환매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수용됐다가 사용수익할 수 없게 돼서 다시 수용당한 자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법률에 의한 환매권으로 보고 취득한 사람한테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고요. 4번에 임시건축물, 요거는 임시 흥행장, 연예인들이 임시로 공연하기 위해서 무대 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공사 현장, 사무소 등 하면 공사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무실 또는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기 위해서 견본주택을 만들어놨죠. 이런 건축물이 임시건축물이다. 그래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만들어놨어도 취득세 내지 마라. 이게 비과세죠. 다만 임시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인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 이런 거라면 그건 과세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다음 5번 공동주택의 개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에 없었던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개수인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등이 낡아서 교체를 하거나 수리하는 거죠. 그때 그 주택의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공동주택의 부대 설비를 설치했다, 교체했다 이런 건축물 개수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공동주택의 개수 시가표준의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그런 공동주택의 개수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다음 6번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된 차량. 이 얘기는 뭐냐?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폐차가 되거나 차량의 수명이 다 돼서 폐차 처분할 수도 있고 화재로 불에 타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증에 말소를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면 남겨둔 상속 재산으로 보고 과세를 했었는데 2018년서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사망할 때 당시 등록원부에 말소가 되지 않은 차량이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폐차가 됐거나 또는 사고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라면 등록원부에 기재됐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현실에 맞춰서 법을 개정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비과세 부분은 29회에서 신탁법의 신탁재산을 언급해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30회에서는 언급할 필요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제 다음 단은 69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69페이지에 보시면 취득식이라고 나왔죠. 자, 69쪽 취득세의 취득시기. 여러분 취득시기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중요하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다시 말하면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즉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왜 이 취득 시기가 중요하냐,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스스로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돼요. 이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났다, 하루만 지나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적용되고 보통 징수방법으로 고지서 발부하죠. 그래서 가산세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취득세 취득 시기는 똑같은 재산이라도 승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간주 취득이냐, 또 승계 취득도요 소유권 넘겨받을 때도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 이런 행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취득 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70쪽에 보시면 부동산 중심으로 첫 번째 유상 승계 취득, 유상 승계 취득하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매매죠.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일반 매매는 이렇게 가잖아요.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요.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계약서에다가 잔금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어떤 분은 아니 무슨 1월 1일 날 계약금 주고 6개월 있다가 중도금 주고 또 6개월 있다가 잔금 줍니까? 이런 거래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 법률에는요 계약금을 주고 언제까지 중도금을 주고 언제까지 잔금 줘라 그런 규정은 없어요. 항상 계약은 쌍방이 뭐를 하면 돼? 합의예요. 합의.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 되는 거지 법에 강제성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잔금 주기로 약속했으면 실무에서는 잔금을 주기 전에 부득이한 경우는 미리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뭐요? 늦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도 있고, 미리 줬으면 미리 준 날, 늦게 줬으면 늦게 준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거래에는. 또는 대금을 주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잔금을 주기 전에 먼저 뭐를 했다면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법률에는 하나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1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2번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3번을 취득시기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상승계 취득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간다면 첫 번째 객관적인 거래예요. 객관적인 거래. 여러분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거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주고받은 날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그런 거래는 뭘로 간다? 사실상 잔금을 받은 날, 지급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럼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면 몇 번이에요? 2번으로 간다는 얘기죠. 미리 줬으면 미리 준 날, 늦게 줬으면 늦게 준 날. 계약서 무시해버리고 사실상 잔금을 준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럼 이때는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거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입증, 확인되는 거래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다음 중 70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 시기로 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미리 줬으면 미리 준 날, 늦게 줬으면 늦게 준 날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냐?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해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돈을 주고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 미리 주고 늦게 줬다, 늦게 주고 빨리 줬다, 조작할 수 없잖아요.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국가로부터 취득해요. 또 두 번째, 외국의 뭡니까?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됐다는 얘기는 과세 표준이 이미 결정되고 잔금 주고받은 날짜 다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방세, 취득세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음 세 번째, 공매, 경매로 취득했다. 공매하면 경매가 따라가요. 공경매. 그래서 경매는 법원을 통해서 처분하는 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게 공매예요. 근데 우리는 공매보다는 경매가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경매로 이해하시면 돼. 여러분이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그럼 낙찰 대금을 법원에 갖다 납부해야 돼. 법원에 납부한 날은 조작할 수가 없다. 법원에 납부한 날을 뭐라고 그래요? 사실상 잔금 지급을. 법원에 납부를 해야 그건 취득이다. 낙찰받은 날 취득이 아니라 낙찰 대금을 법원에 납부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얘기예요. 왜? 낙찰받았어도 잔금 지급하지 않으면 그건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그 밑에 보시면 판결문 그랬어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에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문에 기재가 됐다면 그날을 뭘로 본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보겠다. 다만 끝에 가로 안에 다만 화해조서나 화해조서 둘이 합의했다고 화해조서 작성하거나 한쪽이 포기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 포기각서나 또는 인락조서, 한쪽에서 요구하는 걸 수락하겠다고 작성한 인락조서 또는 자백간주, 출두해서 주장을 밝혀라 그랬는데 출두하지 않았다면 자백한 걸로 간주한다. 자백간주. 이런 경우는 당사자 간의 의사결정이지 판사가 판결한 판결문이 아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또는 포기각서, 자백간주는 일반 매매 계약으로 똑같이 가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로지 판사가 결정한 판결문에 기재된 날짜. 그죠? 다음 법이죠. 법인 장부에 의해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거. 여러분 법인은요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회사 장부에 입금란, 지출란에 기재가 돼요. 이게 기재되는 건 증권거래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아니면 세법, 상법 그리고 재무제표 규칙과 기업에게 기준을 전부 다 지키면서 장부에 기재됐기 때문에 법인 장부에 입금 지출란에 기재됐다면 세법은 그대로 따라간다.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법인 장부에 기재돼서 입증이 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데 요때 요거는요 누구도 해당이 되느냐? 개인도 해당이 돼요. 개인이 누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뭐 사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개인은 회사에 뭐 줘요? 대금을 주죠. 얘가 지출했다는 날짜는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인정 못해. 그런데 회사 장부에 입금으로 기재가 됐더라. 이렇게 입증이 되면 개인도 누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도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국외공판법 이렇게 5가지의 거래로 취득했을 때만 뭘로 가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거래는 2번으로 갑니다. 2번 일반 거래죠. 일반 거래. 일반 거래하면 대표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둘이 짜고 날짜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둘의 경우에는 뭘로 가느냐? 계약서로 가요. 계약상,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 보실래요? 자, 미리 줬다 인정할 수 없어. 늦게 줬다 짜고 조작할 수 있어요. 개인끼리는. 그래서 미리 주던 늦게 주던 오로지 뭘로 간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본다. 즉 1번으로 가겠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이때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그럼 미리 줘도 필요 없고 늦게 줘도 안 되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인데 이날 안 줬어도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거죠. 예,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만약에 잔금 지급할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요딴 짓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본다. 확인해 볼까요? 70조 1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공판법 이 5가지를 제외한 유상승계 취득 즉 일반적인 거래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다만 가로 안에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럴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실래요? 계약서상에 잔금 주기로 약속해놓고 실무에서는 계속 잔금을 못 주고 있어. 그런데도 세법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안 줬어도 취득한 걸로 보고 이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는다. 그러면 이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죠? 왜? 아니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안 줬어도 이날 취득한 걸로 본다? 실무에서는 잔금을 계속 못 주고 있으면 취득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줬어도 여기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2번째 줄 끝에 다만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잔금 주기로 약속해 놓고 계속 안 주더라도 취득한 걸로 보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상 잔금 주기로 약속해 놓고 그날부터 계속해서 60일 정도 되는데도 계속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을 봐라, 해제하라 이거죠. 그래서 1번 화해조서, 인락조서. 여러분 화해조서는 합의조서라는 얘기죠. 둘이 합의한 거. 인락조서는 한쪽에서 요구하는 걸 수락했다. 이런 조서에 의해서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번째는 공정증서. 공증인한테 공증변호사한테 가서 공증받았어요. 공정증서. 그런데 가로 안에 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를 포함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게 아니라 개인이 작성한 증서인데 공증인이 인정해준다라고 인정받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공증받으면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에 뭐 받았어요? 공증받았다. 그러면 약속된 날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증서는 바로 독촉하지 않고 경매 집행력 가지고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공증서류, 공증받은 거니까
그러나 사서증서는요,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만 가지고 있는 거지 강제 집행력은 집행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죠. 사서증서는 증빙 자료로만 인정해 주는 거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는 얘기. 공정증서만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다음 4번 3번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당사자들이 계약을 해제했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신고하라 이거죠.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시장 군수한테 신고서 제출했고 그 신고서에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을 기재해서 확인이 된다면, 이렇게 4가지의 경우로 입증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는데, 첫 번째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뭐를 안 했어요? 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이 뭐가 됐다고요? 해제됐다. 해제 사실이 뭐가 되면, 입증되면 이런 경우는 뭘로 보지 않는다?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예외.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있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71조 연부거래가 있어요. 연부거래. 여러분, 연부취득이 뭡니까? 한꺼번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거죠. 다만 대금은 1년에 한 번씩만 지급하고, 대금 결제가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야 되고, 균등액으로 지급하는 조건이 연부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충학습에 1번 나왔죠. 연부라면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뭐다? 연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부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위에 사실상 연부금을 뭐하는 날, 지급하는 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연부취득은요, 자, 아까 대금을 몇 년?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두 번째는 대금을 1년에 몇 번? 한 번만, 2번 이상 주는 건 할부예요. 할부는 일반 매매죠. 근데 1년에 한 번씩만, 그리고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균등액이다. 금액이 똑같더라.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3년 계약으로 했다. 가정해봐요. 3년 계약. 그럼 1년에 3억 3천만 원, 또 1년 있다가 3억 3천만 원, 또 1년 있다가 3억 3천만 원. 그러면 9억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안 맞으니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연부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1년 있다가 3억 3천만 원 지급하면 그날 취득이다. 또 1년 있다가 요거 주면 그날 취득이고, 연부금 주기로 약속한 날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한 날. 여기 보세요. 이날 1월 1일 날, 매년 1월 1일 날 연부금을 주기로 약속해 놓고 실제로 1월 2일 날 지급했으면 1월 2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뭐예요? 사실상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기 보실래요? 자, 만약에 연부금 연부금 완납하기 전에 요거 마지막 남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이건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이미 납부한 뭐가 있다면, 취득세가 있다면 환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충학습에 2번 보시면 그 얘기예요.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됐다면 그건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취득이 아니니까 환급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여기 볼래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볼 수도 있고, 연부거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날짜가 되기 전에 먼저 소유권 등기를 했다면 무한날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게 4번이죠. 양가로 4번 71조.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다음 2번은 민법 규정에 이혼하고 나서 받는 재산 분할은 자기 거,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나 등기해야 되니까 취득세 내야 되는데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자기 앞으로 등기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유상 승계 취득을 보셨고요. 이번에는 71쪽에 보시면 두 번째 무상 승계 취득. 여러분 무상 승계 취득은 무상은 대가를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무상 승계 취득은 원래 뭘로 보느냐? 증여로 봐요. 무상하면 증여. 그래서 증여는 원칙이 뭘로 간다? 계약이래요. 계약일. 주겠다, 받겠다 의사 표시가 합치된 날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예외로 뭐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다. 무상 중에서도 상속이라는 두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뭘로?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 가고 유증은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보죠. 뜻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증은 유언장에 의해서 받는 게 유증이고 유언장 없이 민법 규정으로 가는 게 상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상속 그러면 그런 단서가 있을 때만 상속 개시일이고, 그런 단서 없이 무상하면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기 증여하겠다고 뭐를 하고 계약만 하고 실제로는 증여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증여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세법은 계약한 날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죠. 그래서 이것도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도 규정이 있어요. 요거 이거죠. 이거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 계약이 해제됐다는 사실이 뭐가 되면 입증하면 뭐한 걸로?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줄 중간에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계약해제 신고서,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 참고로 70쪽에 보시면 아까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기준에는 화해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 신고서, 4번 부동산거래 신고, 이렇게 네 가지 서류로 입증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무상승계 취득은 1, 2, 3 세 가지만 있죠. 하나 4번이 빠졌어요. 그 왜 빠졌느냐? 여러분 상속이나 증여는 일반 매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4번이 무상승계 취득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요건 충족하면 그건 취득한 걸로 보지 않겠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러분 다음 장에 보시면 72쪽 부동산 중심으로 부동산에 이번에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이 있죠.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건축물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 또는 개수. 자,
건축물을 건축법에 허가받고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시장군수한테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용승인서 내주면 그거 받고 사용하는 게 정상인데, 일부에 대해서는 먼저 미리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법은 두 가지 다 정해놓고 둘 중에 비교해서 빠른 걸로 가겠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첫 번째 줄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세 번째 줄 끝에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둘 중에 빠른 날. 여기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은 시장군수가 사용해도 좋다 이거고, 사실상 사용이라면 우리 실무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이에요. 그날은 한전에 확인해 보면 시장군수는 언제부터 전기, 수도, 가스 등이 공급됐는지 확인 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보고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음 2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요 환지 처분 공고가 나요. 그럼 환지 처분 공고 나면 그날 바로 소유권 이전할 수 없어요.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그 다음 날과 또 하나 사실상 사용일 둘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간다. 그러면 거기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 재개발 사업이 끝나면은요 조합원들한테 소유권 이전해 가라 이렇게 고시가 돼요. 그럼 이것도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아니라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죠? 다음 4번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으면 첫 번째 줄 끝에 공사, 준공, 인가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다음 4번에 보시면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1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사용검사 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또 2번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거나 또는 뭐예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 조합원한테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원시 취득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취득 보셨고, 다음 차량은 생략을 하고 그 밑에 간주 취득의 부동산 양가로 2번 토지 부동산 볼까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토지 가격이 뭐였어요? 증가됐다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여러분 지목 변경은 당사자 본인만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뭐를 안 하면 신고 납부 안 하면 과세권자가 추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과하겠다 그런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지목 변경은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날과 나중에라도 지목 변경 등기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공부상에 변경된 날, 공부상 하면 등기부상에 뭐 변경된 날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둘 중에 하나로 간다. 그럼 사실상 변경한 날 본인 스스로 안 하면 알 수 없으니까 언제라도 뭐 지목 변경 등기가 들어오면 그날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빠른 날로 간다. 다음 기타의 경우에도 부동산이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고 다만 부동산에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취득세 취득 시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공부한 취득 시기
비과세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여기 보실래요? 취득식이 28회 출제됐어요. 자, 유상 매매로 취득합니다. 이때 일반 거래하면 개인 간의 거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것은 개인 간의 거래는 조작할 수 있죠. 짜고. 그래서 뭘로 가? 계약서로 가요. 그래서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이 미리 줬어도 계약서, 늦게 줬어도 계약서로 간다. 그죠? 그럼 객관적인 거래 그랬죠. 이건 거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은폐되거나 축소되지 않는 거래. 그래서 이때는 뭘로 가느냐?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데 어떤 게 객관적인 거래냐? 앞글자만 따서 국가로부터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또는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면 공매대금이나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죠. 다음 판결문에 기재된 날짜 그리고 법인장부에 입금란 지출란에 확인이 되면 이런 경우는 뭘로 간다고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러면 연부취득은 한꺼번에 지급할 수 없는 걸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주는 경우는 뭘로 간다? 사실상 연부금이죠. 연부금 지급하는 날 각각 취득한 걸로 본다. 또 무상승계 취득은 원칙이 계약이래요. 그러나 무상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상소 그러면 상소 개시일이죠. 상소 개시일 즉 사망한 날 또는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때 여러분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는데 만약에 계약서상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알 수가 없죠. 그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본다. 또 하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기 전에 뭐를 먼저 했어요? 등록이 빠르면 등기 또는 등록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또 여기 무상이나 또는 여기 일반 거래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됐던 사실이 보고가 되면 입증되면 여기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고 또 하나는 뭐를 안 한 상태에서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또 원시취득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사용 승인서죠. 사용해도 좋다는 시장군수가 내주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이라면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실제로 공급된 날, 비교해서 보한 날, 빠른 날로 간다. 또 재개발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는 소유권이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과 역시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지목 변경도 지목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과 공부상에 변경된 날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취득세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취득세 비과세, 취득세 과세 대상을 취득했어도 이러이러한 경우는 비과세죠. 그래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가 등이 취득한 것도 비과세고 하나는 국가 등의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시설 비과세라고 그랬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 재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수탁자한테 다시 위탁자로 새로운
수탁자로 이전하는 경우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요거는 29회 작년에 시험에서 출제가 됐다 그랬어요. 다음 법률에 의한 환매권. 이것은 막대한 비용을 주고 수용을 했는데 그것이 공익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법률이 폐지돼서. 그럴 때는 빨리 처분해야죠. 징발재산 정리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과거에 수용당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게 되면 환매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매권으로 보고 그 사람한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1년 미만인 무슨 건축물이에요? 임시 건축물이죠. 그래서 공사 현장 사무소로 사용하거나 임시 흥행장, 연예인들이 공연할 장소 또는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놓고 견본주택 만들어놨다. 이런 것은 1년 안 돼서 없어질 거니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이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에 해당한다. 즉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 이런 사치성에 해당하면 그건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죠. 다음 공동주택의 개수는 대수소는 안 돼요. 대수소는 과세합니다. 그럼 뭐만 대수선이 아니라 개수. 기존에 없었던 건축물에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의 9억 이하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등이 너무 낡아서 교체를 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사망하기 전에 교통사고나 각종 화재로 소실되거나 폐차 처분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등록원부에 말소 등기 안 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면 그 사람이 남겨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건 등록원부에는 기재가 되어 있을지라도 확인이 되면 아 이건 폐차 처분했구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면 취득세 부과하지 않죠. 30회에서는 비과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회, 26회 출제가 된 부분이 있었죠. 여기 요 부분 말고 요거 28회 출제된 취득시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납세 의무자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 취득시기 그리고 세율 있죠. 세율, 표준세율, 특례세율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신고납부 요 네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한 취득세는 원래 시험에서 3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죠. 그래서 오늘 절반 정도 취득시기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과세표준세율, 신고납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